불안형 연상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눈높이를 맞춥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눈을 맞춰야 돼요.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춰야겠죠? 실내!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저는 한국대 BL 동아리 봄툰공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뚱이입니다. 동아리 회장님! 자, 오늘은 저희 봄툰공 동아리 부원의 공개 모집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와 같은 순서로 저희 동아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입부 신청서를 나눠드릴 건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전통 있는 동아리인 거죠. 우선 저희 동아리는 뭐 하는 동아리냐면요. 간단해요. 우선 남자 부원들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바로 게이 연애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자 부원들은 뭘 하면 될까요? 돈을 내고 그들의 연애를 관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아리답게 MT도 가는데요. 저희끼리 가는 일은 절대 없고 보통 이제 봄툰수 동아리와 연합 MT를 가고는 해요. 한국대학교 동아리의 구조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대 동아리는 크게 5분파로 나뉘어 있어요. 이 분파 아래에는 각각 BL, GL, HL 동아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BL 동아리 중에서도 봄툰공 동아리인 것입니다. 봄툰수 동아리와 짝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한국대학교 마크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아니 진짜 한국대학교 로고 대박이야. 이런 봄툰공 동아리에 당장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학교에 이런 멋진 선배님들이 계신데요. 이런 선배님들이 사실은 타 동아리에 몸을 담고 계셨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타 동아리가 갑자기 폐부 통보를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멋진 선배님들을 보기 위해서 그 동아리 회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홈리스가 되면서 갈 곳을 잃은 저희들을 받아준 곳이 바로 봄툰공 동아리인 것입니다. 저도 이 선배님들을 열심히 감상하기 위해서 이 동아리에서 회장까지 맡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한국대학교에는 동아리가 다양한 만큼 자신의 특성에 맞는 동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 동아리로 이주해온 이 송우윤이라는 선배님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트윗인데요. 동아리를 고를 때 이제 분위기를 엄청 중요하게 고려를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공들이 정부의 극비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고 마피아 조직을 괴멸시키고 있고 최대 주주가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토익 800점을 겨우 넘기고 있으면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특성에 맞는 동아리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신입생분들은 이제 새 학기라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봄툰공 동아리는 이런 분위기로 잘 알려져 있어요. 약간 어딘가 나사가 빠져있고 밥을 잘 차려줄 것 같은 그런 귀여운 분위기의 동아리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주요 선배님들의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희 동아리의 분위기를 더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봄툰공 동아리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봄툰공은 밥 차려주는 공입니다. 송우윤 선배님께서는 이 귀여운 얼굴로 봄동 겉절이를 말아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후식도 알차게 챙겨주려고 하는 앙큼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밥 차려주는 공인데요. 이게 앙큼한 별풍선이 따로 있는 거. 그렇죠. 송우윤 선배님은 2년 만에 복학한 학교에서 이 우진영 선배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대학원생 형은 신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고 되게 이제 권태로운 사람이었는데요.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송우윤 선배는 우진영 선배에게 이렇게 고백을 갈깁니다. 그래서 우진영 선배는 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지만 이렇게 갈 하면서 상관없다 하시는데요. 정말 상관이 없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동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선배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진영 선배는 미친던 것이에요. 사실 원룸 조교님 선배님들은 이런 짤들로 유명한데요. 우진영 선배는 19금 BL 작품을 즐겨보면서 자신의 남친을 희롱하고 친구의 안경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사람이에요.
우진영 선배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송호연 선배님의 여동생이 두 사람의 자취방에 놀러 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조금은 걸걸한 1호선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여동생 분입니다. 송호연 선배님과는 사뭇 다른 성격인데요. 본인보다 특이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만난 우진영 선배가 조금 불쾌해합니다. 그러자 이제 같이 놀러 온 그 여동생의 친구분이 이렇게 변호를 해줘요. 아, 보기보다 배려심 많은 애다. 고등학교 때 따돌림 당하는데 날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이 요소가 조금 있죠. 친구분이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 자기 왕따 당한 얘기를 하니까 초면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분이 어릴 때 일이니까 뭐 자기도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우진영 선배님의 표정이 약간 미묘하죠. 우진영 선배에게는 어릴 적 트라우마 같은 것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는 바로 아버지로 인한 상처인데요. 되게 엄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들상 엘리트적인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좀 강요를 했고 그걸 견디지 못한 우진영 선배가 뛰쳐나와서 혼자 대학원에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성격이 더러워서 이렇게 말도 되게 심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족을 필두로 해서 상처가 많은 우진영 선배가 이 송우윤 선배를 만나면서 변화하는 내용, 그것이 사실 원룸 조견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울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 이제 이 안화가 뜨거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안화가 뜨거워. 사실 이제 스포가 될까봐 가져오진 못했는데 아주 명장면과 명대사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평론가 이뚱진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평을 남기셨어요. 그저 그런 일상물이 아니다. 로맨틱과 코미디와 시리어스 완급 조절이 아주 확실한 완벽한 로맨틱 코미디 웹툰이다.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밥 차려주는 봄투운공 원룸 조교님 송우윤 선배였는데요. 이 두 선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동아리에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더워. 저 위까지 올라가 있어. 씨. 자, 두 번째 봄투운공은 햇살공입니다. 사진은 스케치 최이경 선배님의 모습인데요. 볼에 이렇게 붉은 홍조를 띄우고 있고 이제 막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명실상부 햇살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이경 선배님의 경우 학과 행사에 가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어요. 이주빈이라는 선배님인데요. 예쁘다. 이제 같은 가게에 각자 다른 행사에 갔다가 이제 마주친 거예요. 우연히 밖에서 뭐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눈빛 교환을 했는데 최이경 선배는 미대생이기 때문에 이 예쁜 용안을 보고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빈 선배는 처음에는 뭘 쳐다봐? 이렇게 약간 좀 새침하게 응했지만 이내 이제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그 자리는 뭐 그렇게 시덥지 않게 끝이 났고 다음 해에 두 사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름? 다음 해 여름에 사이비모 단체 이런 데 이렇게 붙잡혀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때 이 이주빈 선배가 나타나가지고 우연히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능청을 떨면서 구해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최희경 선배 하루 종일 이주빈 선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작년에 만났던 그 선배 또 만났다.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당연함. 이제 첫눈에 반했으니까 계속 그 선배 생각만 해요. 아, 평소에 어떤 모습일까. 더 다양한 모습이 궁금해지고 이제 그런데요. 선배는 평소에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궁금해. 이런 앙큼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뭐예요? 침인 거죠?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바로 바디 프렌드인 거죠. 이 두 사람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합니다. 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이제 표정이 심각하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저희 동아리에 오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너무 고자극 동아리야. 사실은 이 이주빈 선배가 날 때부터 이렇게 방탕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에게도 풋풋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이 이주빈 선배의 첫사랑, 결혼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일상이 망가져 갔는데요. 맨날 남자들이랑 바디 프렌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방탕해진 이주빈 선배. 하지만 첫사랑 친구와의 이제 인연은 놓지 않았고요.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슬픈 첫사랑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제 내가 누군가 필요로 할 때 누가 와주는 거냐, 누가 도와주는 거냐, 이제 이런 괴로운 나날을 보내요. 첫사랑 친구 말고도 뭐 가족이나 이제 뭐 다른 그런 상처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연상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악몽에서 꺼내주는 건 당연히 우리의 햇살공 최희경 선배님이겠죠. 그래서 이제 형아가 눈을 안 뜨니까는 아주 이제 세상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막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대고 유재 연상수의 단골 대사를
하시는데요. 너를 정말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너를 좋아하게 돼서 무서워. 이런 유리 멘탈 같은 소리를 시전을 하는데요. 이 주절주절 계속 걱정을 막 이렇게 늘어나요. 막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 불안함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불안형 연상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눈높이를 맞춥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눈을 맞춰야 돼요.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춰야겠죠? 말이 많은 불안형 애인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렇게 샷다 마우스를 시켜서 구원을 해줘야겠죠. 맞아. 햇살공의 역할은 사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불안형 애인의 이제 마음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가지고 형아 좋아 이러면서 생각할 틈을 없게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이경 선배는 25, 26, 27, 28, 29 무려 5화 동안 계속해서 형아 생각 방지 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이때부터 5화 동안 계속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원해주는 햇살고 최이경 선배님인데요. 이 생각 방지 위원회 활동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셔야겠죠? 아, 더워, 진짜 더워. 자, 세 번째 봄순공은 울보공이에요. 이제 우는 모습이 아주 예쁜 미인 울보공이죠. 그래서 이현 선배는 홍기훈 선배와 대학교에 와서 다시 이제 딱 마주쳐요. 알고 보니 둘은 원래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현 선배는 중학교 때 도서관에 자주 들락거리는 전교 1등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뭐가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오는데 바로 홍기훈 선배죠. 홍기훈 선배가 들이닥쳐서 막 말을 걸어요. 그래서 너 축구부 들어오고 싶어서 쳐다본 거지? 이래요. 그러니까 도서관 창밖에서 이제 자기는 항상 축구를 하고 있었고 축구부 주장이니까 이제 이현 선배는 그냥 뭐 시끄러워서 쳐다봤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눈빛 교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홍기훈 선배는 딱 느끼셨겠지만 아주 핵 인싸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직진 플러팅을 시전을 합니다. 아, 귀여워. 자, 이렇게 플러팅 공격으로 운동장 공개 고백 같은 걸 막 자꾸 해대니까 이현. 점점 어쩔 수 없이 홍기훈 선배에게 빠져들겠죠. 그래서 홍며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사랑했던 선배를 대학 와서 다시 만났는데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벼랑간 끌고 와요. 그래서 그 이유는 본인의 연애가 잘 안 풀려서 이 마을의 전설을 듣고 찾아왔대요. 이 마을에 뭐가 있냐면 홍실바위라는 게 있어요. 명물이에요. 이 운명의 붉은 실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 홍연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막 손과 손의 붉은 실이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홍실바위에 소원을 빌면 이제 연애 운이 트이면서 연결된 그 운명의 상대랑 이어지게 된다고.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명물이다 보니까 관광객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춤 한번 추고 막 이렇게 막 재롱을 피워야 이루어지지 않겠냐 해서 그러면 이제 자기 주특기를 보여주겠다 해요. 그래서 막 보통 막 이렇게 훌렁 막 벗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백더블링 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이런 미친 핵 인싸 선배를 짝사랑을 하면서 많이 곤혹스러웠던 거예요. 막 이렇게 질투심도 좀 유발이 되고 자꾸 이렇게 막 벗으면 고자극이고 이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빡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현 선배가 자기 운명 같은 거 안 믿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혼자 게임이나 하게 해달라 이렇게 소원을 빌어요. 이해지지 않는 바위가 이제 운명을 믿지 않는 당신에게 홍실 퀘스트 시작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어플로 퀘스트를 보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둘이 두 사람 눈에만 보이는 실로 연결이 된 거예요. 운명과 이어지는 날까지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퀘스트의 참가자는 이 홍실에 연결된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내 운명? 이렇게 두 사람이 운명임을 알게 됩니다. 미션에 실패를 하면은 홍실에 돌돌 감겨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페널티를 받게 돼요. 미션의 내용은 감성 주점에서 왕게임으로 할 것 같은 왕게임 미션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개조 미션이 주어져요. 망공돌 아니야, 망공돌. 그래서 이런 미션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바로 집으로 그냥 싣고 돌아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묶여버린 거예요. 미션을 안 해가지고. 이 홍기훈 선배는 이제 지옥에서 온 인싸니까 막 재밌다고 막 이렇게 웃는데 이현 선배는 짝사랑하고 있으니까 막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에 미친 사람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둘이 힘들어하는데 홍기훈 선배가 이제라도 하자면서 막 볼뽀뽀도 막 갈기고 그래요. 어머어머. 이제 얼마나 마음에 술렁이겠어요. 사실 이러지 말아라. 선배 여자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안다 합니다. 알고 보니까 졸업식 때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자기 곁을 떠났던 선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련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시련의 상처에 이어서 아까도 막
봤다시피 계속 막 훌렁훌렁 벗고 모두한테 잘해주는 그런 별명이 홍기바라예요. 카피바라라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잘해주니까는 자기가 자꾸 막 비참해지는 거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막 질투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사람을 잊으려고 홍기훈 선배를 잊으려고 막 도망쳐 왔던 거예요. 이제 홍기훈 선배는 유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선배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겠죠. 과연 특별하지 않은 것일까? 이 이현 선배를 보면서 짓는 표정, 이 질투심 어린 표정, 이 눈물 짓는 표정 이런 걸 보면 아무리 봐도 선배도 이제 이현 선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모종의 사정이 있어서 이현 선배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모종의 사연은 저희 동아리에 오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엉엉 울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고백하는 이 홍기바라 선배. 되게 이제 울보수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지지 않는 우리 이제 미인 울보고. 이렇게 서로 울면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하는 와중에 한번 이렇게 기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현 선배가. 근데 그때 이제 이런 환상을 보는데 이게 뭐지? 엄청 옛날에 홍실 바위 앞에서 애기들이 꼬물꼬물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둘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이제 아리따운 울보공 홍실 퀘스트의 이현 선배였는데요. 이들의 전생과 이들의 이제 홍실 바위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동아리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가입 써주세요. 가입 써. 당장 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인데요. 이렇게 이제 애교 만점 불교 같은 이제 예쁜 최지우 선배가 있어요. 참고로 이 김동찬 선배가 수예요. 자, 이렇게 지금 교복을 입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착실히 이제 둘 다 성인이 되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 선배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서 귀농을 했어요. 동찬 선배가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후배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시골이니까 당연히 뭐 같은 학교에 갔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혜지라는 친구가 너 영화 좋아하냐 이러면서 이제 영화 동아리에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연찮게 동찬 선배도 영화 동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래서 네가 뭔데 되니 많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혜지 선배가 가를 합니다. 대신 네가 뭔데 이러면서 가를 해줘요. 사정이 뭐냐면 어차피 금방 전학 갈 텐데 받아줘서 뭐하냐. 그걸 보고 알 수 있듯이 자기가 좋아하던 애가 전학을 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최지우 선배는 그냥 이렇게 잼니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이사와 전학 모두 출발이 좋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비명을 질러요. 보니까 앞마당에 심어놓은 꽃이 다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그랬지? 이러고 하는데 밖에 막 누가 지나가요. 뭐지? 하고 보니까 이제 동찬 선배. 쟤 벌써 등교하네? 보니까 자전거 뒷바퀴에 그 꽃잎이 있는 거야. 오라리?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오해와 현관, 일시적 배틀 호모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두 사람은 오해가 쌓여서 티격태격 하는데요. 결국은 동찬 선배 울리기까지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눈을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그래서 눈빛을 못 보니까 계속 오해가 깊어져서 싸웠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눈을 왜 가리고 다녔냐면 옛날에 지우 선배가 살게 된 그 집에 어떤 교수가 살았었어요. 근데 그 교수가 가지고 논 거죠. 그래서 이런 나쁜 놈에 의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눈을 가리고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았던 동찬 선배가 지우 선배랑 같이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종의 마음의 변화를 겪고 앞머리를 카트를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맑은 깊은 눈을 보고 지우 선배가 약간 좀 두근해요. 앞머리를 자른 이후로 둘이 뭐 화해도 하고 친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노래방도 가요. 노래 실력과 그런 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우 선배가 동찬 선배한테 점점 감기게 돼요. 동며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이 약간 뽀린 러브를 하게 됩니다. 그 뽀린 러브를 하게 되는 자세한 과정은 우리 동아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뽀린 러브를 하는데 모종의 사연으로 인해서 동찬 선배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됩니다. 동거라고 하기에는 가족들이 어차피 다 같이 살고 있어서 뭐 이상한 건 아닌데 둘이 같은 방을 쓰는데 이제 매일 이게 그림을 그려요. 동찬 선배가 사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러 비밀 아지트에 혼자 갔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운해서 나도 데려가라고 하는데 막 애교를 막 부려요.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데도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우 선배가 삐진 거죠. 삐져가지고 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 이렇게 화를 내요. 근데 화내는 걸 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정말 귀엽고 갈등이 없는 커플이군 이러면서 이제 저도 감상을 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배가. 근데 저거? 보통 팬티부터 입지 않냐? 왜 상의부터 입냐?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는데요. 지우 선배는 이제 삐졌으니까 가끔은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하반신을 보여주는 이런 귀여운 에피소드.
자, 이렇게 행복하고 귀엽고 뭐 망측하고 뭐 이런 나날들이 이어지는데요. 이들의 연애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으니 이선이라는 선배가 있는데요. 이 선배가 서브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찬 선배 계속 해방을 놓으려고 그 교수 얘기를 막 흘리면서 둘이 막 이간질 하려고 해요. 최지우 선배 거기 굴하지 않고 나 이미 알고 있어. 어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동찬 선배 감싸주는 모습. 이런 식으로 갈등도 있고 뭐 귀여운 에피소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청소년 게이 시절을 지나서 둘이 이제 성인이 되는데요.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뭐 해? 이제 왜 네가 이렇게 서로 술을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너 아프게 하기 싫어 이러면서. 나도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술을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정색을 하고 동찬 선배가 왜 그러냐? 내가 너무 많이 컸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 귀엽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커서 싫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나는 딱히 키 작고 웅덕대수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날 저 미친 새끼로 만드는 그런 게 미친 유죄 발언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뭐 그럴 리 없잖아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요. 뭐 위로를 해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동찬 선배는 성인 되면서 지우 선배보다 키가 많이 커버리고 만 것이에요. 키 작고이 되고 만 것이죠. 진짜 처음 만났을 땐 지우가 훨씬 컸는데. 그죠? 여기까지 키작공이 돼버린 애교 만점 지우 선배였고요. 최지우 선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동아리에 가입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가입 신청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지금부터 입부 신청서를 나눠드릴 건데요. 자, 한 장씩. 자, 참고로 저희 동아리는 빠른 년생 신입생도 문제없이 가입할 수 있는 미성년자 가입 환영 동아리예요. 자, 앞서 소개해드린 선배 말고도 이제 전체 연령가의 이런 아주 좋은 선배님들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당장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입부 신청을 한 신입생 선착순 3명에게는 무료로 동아리 단체 티셔츠를 증정할 건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티셔츠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염. 나도 수염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수염의 멋을 모르네. 실제로 썼어. 아, 컴퓨터가. 또 빨리 써야지. 선착순 들어야 되니까. 작성하신 분들은 신청서 여기 제출해 주시고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실생 여러분. 빨리 내야 돼. 선착순 들어야지. 네네네네. 다음 주부터 주 2회 동아리 출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MT는 언제 가요? MT는 커플 서사에 위기가 있을 때 기획해서 가면 됩니다. 보통 약간 이제 고학번 빌런 화석 선배 한 명 끌고 가가지고 약간 사랑의 촉진제로 써먹는 그런 자리예요. 선착순 3명 티셔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후배님들. 감사합니다. I see across the room, X marked on the spot, everybody tryna zoom. But this is casual, another night with the wolves. But I should be dealing with them, she's a damn professional. Making plays for, don't need to be told, yeah she knows. Got these fellas down bad and everybody else mad. Adrenaline rushing, even